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5월 23일 자정을 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심야뉴스 제 1번 타자는 이제 뭐냐. 오늘 말이죠. 그 유명한 배소연이가 드디어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는 출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계속, 세게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해서 한 일이라고는요, 딱 이재명, 김혜경, 그 다음에 조국, 황운하, 그 다음에 또 이름 알 수 없이 많죠. 최강욱이. 이런 모든 이화영, 최근 들어서 제일 대표작이 이화영이죠. 김용, 정진상. 요거,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패 카르텔에 있는 이 일당들은요, 전부 부인을 해요. 부인하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도 전부 부인을 합니다. 자, 배소연이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배소연이가, 자, 이 김혜경한테 다 보고했고, 김혜경이, 또 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명현 이 공익제보자가 폭로한 내용을 대부분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딱 떨어졌는데 오늘 이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소연이가 직접 나와서 이제 이 김혜경하고 둘이 이제 대면 말하자면 법정에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제 김혜경한테 쫄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김혜경 쪽으로부터 전부 지시를 받았겠죠. 자, 그래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관련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겠죠. 그래서 증인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재판이 또 지연되겠죠. 왜냐? 요 법카는요, 지금 이재명이 목숨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재명이도 김혜경 법카에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조명현이가 이거 이재명이도 다 알아.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이 유명한 그 샴푸, 요거까지 전부 법카로 사먹었어. 사서 썼어.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무지하게 중요한 재판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재명과 이 연계성을 이걸 자르기 위해서라도 김혜경이가 전부 모르고 자기가 판단해서 얘기했다. 이 법카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한마디 음식 얘기하는 거. 요렇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 판사로부터 오늘 4차례나 위증 경고를 받았습니다. 검찰도 열불이 났죠. 그래서 오늘 재판이 또 한 번의 또 다른 형태의 세계의 재판, 기네스북에 오를 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서요, 이 검찰의 이 질문에 대한 배소연이의 답변, 요 거짓말 하는 거, 요거를 싹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경고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유동규, 지금 이 부인, 유동규 부인한테 핸드폰을 버려라 한 사람이요. 본래 유동규 부인이 본래는 검찰에, 왜냐하면 유동규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 살려주려고 거짓말로 진술했는데 어느 날 유동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정치활동에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만의 법정에서 이렇게 이 깜빵에서 고생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싹 돌려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유죄 쪽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동규가 거짓말한 것처럼 유동규 부인도 이재명으로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 유동규가 버리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동규가 이제 말을 번복하면서 그야말로 양심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부인도 양심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동규가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유동규 감시용 변호사, 이 김모 변호사하고 이 전모 변호사인데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말이죠, 김모 변호사 위증 교사 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건 누가 보냈느냐? 민주당 누가 보냈겠어요? 뻔하죠. 민주당 이재명이 캠프에서 뛰었던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보낸 것이죠. 그래서 유동규가 자기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말하자면 수사 동향을 파악해서 입맞춤 하려고 보낸 감시 변호사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변호도 쓴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쫓아내버렸어요. 검찰에서도. 이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에 드디어 칼을 뽑았다. 아주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는요,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 이 인간 참 대단합니다. 자, 오늘 말이죠.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이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를 따서 이 일회공원이라고 이제 있는 모양인데, 요 일회공원 바꾸라고 난리를 치고, 이 일회공원 찢는 이 퍼포먼스까지 한 이 조국,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춘향제를 한 남원 씨가 이번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3배나 이 방문객이 늘었대요. 작년에 40만 명 수준인데 한 117만 명. 왜 그랬느냐? 요번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왜냐면 축제, 시골 축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축제가 또 크잖아요. 바가지 요금을 없앴어요. 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먹거리 존을 설치하는 거. 요 아이디어가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 기획에 참여해서 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와 이 남원시, 이제 본인의 고향이 이제 예산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는데도 혁혁한 공약을 세웠잖아요. 이번에는 남원시가 이제 춘향제, 본래의 그야말로 오점 없는 이 축제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이제 또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요, 좀 짤막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혜경 재판이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인데 말이죠. 자, 이 김혜경 재판에 나온 배소연이에요. 오래간만에 그래도 안경 쓴 모습까지는 나왔습니다. 자, 이게 참 배소연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 얼굴 전문 싹 다 가려버렸는데, 자, 어쨌든 요 배소연이가 나와서 증언했는데 아주 뭐 속된 말로 해서 개망신 당한 거죠. 검찰에서 망신당해, 판사한테 망신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은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이제 개딸들의 압박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이요, 이 검찰 그리고 이제 이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지난번 13일 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출석해서 말이죠. 이 김혜경이 이제 진술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재판이 말이죠. 오늘 재판은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 재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이 김혜경이가 현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 줘갖고 긁기는 법카로 긁었지만은 법카로 긁었다 해서 경기도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김혜경이가 준 현금으로 돈을 냈어. 그러니까 이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법카 의혹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기관에는요, 이런 그 현금으로 이제 이 음식값을 보존해 준 적이 없다. 라고 검찰하고 경찰에서는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 오래간만에 출석해갖고 말을 싹 다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법카를 쓴 거, 이거는 전부 다 자기 판단으로 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김혜경이하고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김혜경은 얘기도 안 해. 돈 낼 때는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리고 돈을 법카로 쓴 경우에는 김혜경이가 전부 다 현금으로 다 돌려줬어. 그러니까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냐.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돼. 이렇게 딱 반박을 했고요. 재판부도 당신 그렇게 해? 그러면 위증이야. 이렇게 4차례나 걸쳐서 오늘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혜경이 요 재판에 이 배소연이는 공범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 김혜경 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도 다른 사건인데 지금 공범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배 씨는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서 지금 이제 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수행비서 역할을 했잖아요. 예. 김혜경이, 이 배소연이가. 그래서 오늘 법정 대면이 이제 처음인데요. 자, 검찰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음식을 김 씨 자택에 배달한 적이 있느냐? 개인카드로 음식 구매해서 피고인 자택으로 배달한 후에 결제를 취소하고 그리고 경기도급카로 다시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해요. 반복.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요, 김혜경 집에 초밥을 배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사모님께 안부 전환하면서 드시기 편한 걸로 배달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김혜경이가 음식을 보내는 걸 승인한 거냐? 물으니까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가 판단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김혜경이가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안 물었느냐? 그러니까 그냥 돈을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요, 이 김혜경이 자택에 배달한 음식들은 결과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경기도 예산에서 음식 대금이 나간 건데 김혜경이를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네. 길게 얘기하고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증인 배소연이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즉 김혜경 자택에 음식이 배달됐다고 인정한 음식의 금액이 수백만 원인데 피고인을 속이고 즉 김혜경을 속이고 그러면 그 배소연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 물으니까 네. 야, 참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배 씨의 진술 조사에는요. 이 배소연이가 김 씨가 대금을 보존해 준 적이 없다. 요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열받으니까 배소연이하고 조명연이 통화 녹취록을 오늘 법정에서 깠어요. 그래서 증인이 즉 배소연이가 조명연한테 회덮밥이 간장이냐 초장이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사모님의 의중을 물어본 다음에 음식을 구입한 게 맞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때는요 또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그래서 조명연 씨하고 이제 통화 녹취록에서 사모님이 내일 초밥을 올려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10시쯤 배달해달라고 하시니 덮밥집 좀 생각해 봐라. 요런 거를 갖다가 검찰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사람이 메뉴를 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배 씨는 음식을 먹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음식을 먹을 사람이 메뉴를 정하지 아니 뭐 음식을 먹을 사람인 김혜경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열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회덮밥 양념을 정해준 게 그러면 누구냐? 피고인이 그냥 자택에 있다고 했는데 즉 김혜경이가 그냥 자택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배소연이 당신이 알아서 음식을 주문한 거냐?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정한 것 같습니다. 요런 대답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검찰이 지낸 동안에 이렇게 거짓말만 해야 되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매라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재판부도 4차례에 걸쳐서 위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요. 예. 그래서 시종일관 본인이 전부 다 알아서 음식을 주문한 것이고 이 법카로 결제한 경우에는 전부 다 김혜경이가 현금을 줬다. 그러니까 지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녹취록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오늘 재판부가 직접 당시 문제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진짜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이 맞냐? 물으니까 또 맞대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또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김혜경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김혜경이 참석한 자리에 이 배소연의 당신이 이 증인이 결제한 건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그렇지만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 김혜경이랑 어떤 의사교환도 없었느냐? 그러니까 또 없었다. 계산 방법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지가 알아서 척척 법가로 계산하고 법가로 계산한 걸 현금으로 받아서 또 변상하고 이랬다는 얘기겠죠. 예.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김혜경이야 똑같으죠. 나는 결제 사실을 몰랐어. 그냥 배소연이가 알아서 한 거야. 그러면서 도망가기 바쁜. 자, 그리고 오늘 방청 때마다 이 김혜경이를 지지하는 이 개딸들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외치고 있고 김혜경이는 딱 허리를 숙이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것들 그냥 싹 잡아다가 하여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되고 선고해야 되겠죠.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에 유동규를 감시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이게 2명이에요. 전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 요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시하는 변호사가 결국은 김의겸이하고도 통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검찰 수사 내용을 다 김의겸한테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 도량을 캐기 위해서 이 감시했다. 그래서 유동규 조사를 하는데 끼어들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고 그리고 또 부인을 이제 변호하는 그 부인도 또 상당기가 또 변호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 변호사 김모 변호사입니다. 요 김모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위증 교사 뭐를 위증하도록 교사했느냐 즉 유동규의 부인 유동규 부인이 말이죠. 본래 유동규가 오랫동안 썼던 아이폰 핸드폰을 유동규가 이제 부인한테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요거를 버리라고 한 것이 유동규가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가짜 변호사 이 김모 변호사가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동규 부인이 그거 우리 남편인 유동규가 버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2심에 때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져요. 그거 자기 남편인 유동규가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유동규를 감시하는 변호사가 버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의증을 교사한 거야. 이렇게 이제 유동규 부인이 풀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중앙지검에 이제 이 유동규가요. 지난달 24일 날 이 김모 변호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요 고발 사건이 최근에 말이죠. 지금 반부패 지금 내 수사 일부 강백신 부장검사 이 반부패 수사에서 대장동 백현동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파트가 반부패 수사 일부인데 여기에다가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 즉각 배당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은요, 이 김모 변호사가 2021년도 10월 12일경에 부인한테 전화해서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빨리 유동규 이 아이폰 전화번호를 버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교사한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은 이미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러한 진술, 그러니까 휴대전화 없앤 것은 이 변호사의 우의증 이 교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없앴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인은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 감시용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요, 김용 이 변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1년 사이에 경기도 자문 변호사를 지냈고 2019년도 12월에는 경기도 지사 이재명 측이 범국민 대책위에서 활동한 친명 변호사다. 예. 자, 그래서 이 감시용 변호사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2022년도 10월 27일 날 그날 이제 유동규 변호인단에서 사임을 하게 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김용 변호사도 이제 이 김용이가 돈을 유동규 사무실에서 안 받았다. 이걸 하려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잖아요. 알리바이를 조작하는데 누가 직접 개입했습니까? 김용 변호사가 거기에 개입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우의증 교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화영이도 우의증 교사를 누가 하고 있죠? 이화영의 부인. 그 다음에 이화영 변호사 김광민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본 재판, 이 검사 사친 사건, 이거 우의증 교사를 또 누가 했죠? 요거는 이재명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동 모든 재판에는 우의증 교사 재판이 꼭 따라다닌다. 이게 그들의 재판 지원 전략, 우의증 교사 전략, 그 다음에는 부인 전략,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석 심리 투쟁, 요런 다양한 전법으로 재판을 최대한도 질질 끓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죄질이 악질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오늘 합천에서 있었던 오늘 행사가 되겠습니다. 합천 요거, 조국 요거 보십시오. 자, 이 페이퍼에다가요, 일회공원이라고 써가지고 요거를 짝짝 찢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이게 조국의 수준. 자, 이런 인간이 말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법대 교수를 참 하다니 기가 막히죠. 하루라도 해서도 안 되는 이 교수직을 수년간 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봉급은 몇 년간 다 먹은 거예요.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바로 조국의 실체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지금 합천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자, 합천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뭘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회공원, 지금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합천에서 이제 합천에 말이죠. 일회공원이 있대요. 자, 일회공원이 있는데 일회. 왜냐하면 전 대통령의 아호가 일해잖아요. 그래서 합천읍에 있는 일회공원을 찾아가 갖고 이거 독재자 호를 갖다가 이 공원에서 쓰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이름을 없애라. 이런 입장문을 낭독했어요. 그러면서 뭐 온갖 욕이란 욕은 다 가져. 학살 주범이다. 반란과 내란 수괴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변명만 놓았다. 어떻게 이런 독재자의 호가 공원 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좀 비판을 내면서 말이죠. 일회공원이라고 쓴 이 페이퍼를 갖다가 짝짝 찢어서 버리는 이러한 이 쇼를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참 대단한 인간이죠. 예. 자, 그래서 2004년도에 새천년 생명의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는데 이래공원이 2007년부터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해서 사용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합천군에서는요, 공론화, 이 공원 이름 바꾸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되는데요. 저는, 이래공원 독재하고 보니까 이름 바꿔라. 좋다 이거예요. 예. 주장해라 이거예요. 주장은 뭐 지 맘이니까. 그러나, 그걸 갖다가 말로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꼭 퍼포먼스를 종이를 찢는, 요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점잖하게 이거 이래공원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맞지 않으니, 좋은 이름으로 또 다시 바꿉시다. 요렇게 점잖하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요런 점에서 조국의 인간적 수준과 자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춘향제에서 말이죠. 이 백종원 도번코리아 대표가 이 기획에 참여한 춘향제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제가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뭐 해수욕장 가면 또 바가지. 또 이 관광철 되면 거기에서 또 바가지. 이게 바가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뭐 미안한 데지만 제주도에 바가지는 아니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일본 이런 데로 다 관광객이 빠져나간다. 골프에 빠져나간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 가격 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남원 이 춘향제가 다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시에서는요, 이 백종원 대표한테 그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갖고 백종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번에 춘향제에 반영해서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무려 작년 대비 3배. 그래서 한 117만 명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원시가 이번에 이제 이 축제가 성공하게 된 것은 우선 춘향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했고, 그리고 이제 춘향제를 갖다가 글로벌 춘향제로 좀 확장하는,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바가지 요금 없는 먹거리존 운영이 굉장히 성공이 됐다. 근데 이거는 누가 기획한 거냐? 바로 백종원 대표가 기획한 것이다. 예. 자, 그래서요, 이 백종원 대표가 직접 이 메뉴도 선정하고 점검하고 또 먹거리 부스 인테리어하고 위치 선정에까지도 전부 아이디어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가지 요금 오명을 지금 탈피하기 위해서 먹거리 부스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이 개혁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자릿세 없는 먹거리 존을 만들기 위해서요, 시우지도 활용하고 지역 상인들한테는 먹거리 부스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나 직영으로 임대하고 입점권 전매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메뉴는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팔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릿수 없는 것만 해도 참 엄청난 이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최경식 남원시장 얘기는요, 이번 춘향제는 화제성과 흥행성 모든 면에서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각 지역마다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서천만 하더라도 한산 모시축제, 그 다음에 우리 바닷가니까요, 이 해산물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어 축제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바가지 요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백종원 아이디어를 각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좀 배워라. 아니면은 초빙을 하라. 요런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에서 요 백종원 대표, 왜냐면 저도 시골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시골이 지금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큰 덩어리 측면에서의 푸주력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축제 하나도 잘 챙겨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의 마지막 심야 방송 한 편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